프로젝트 관리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생산 관리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과업 자체가 눈에 잘 안 보이고 불확실성도 크고 또 지식 근로자들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경영자하고 어떤 실제 개발자하고 입장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기획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뭐 어떤 협력업체가 개발이 안 돼 있다든가 그래서 참 어려운데 그래도 프로젝트 관리는 일정 관리 중심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OC가 생산도 그렇지만 프로젝트 관리도 일정 관리 중심으로 간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일정 관리 중심으로 가야 되냐? 그거는 일단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일정 관리가. 그 다음에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일정 관리. 그러니까 큰 투자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일정 관리에 있어요. 생산이든 프로젝트 관리든. 자,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인데 한번 그거를 화두를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TOC의 전략 전수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전략의 포인트가 그쪽에 있어요. TOC 많은 경우에. 자, 이제 하여간 그렇다고 보고 우리는 일정 관리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자. 그게 하나의 큰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CCPM이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납기 예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과업의 계획 준수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납기를 지키는 것이 고객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납기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 납기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일 거냐. 자, 이런 어프로치. 근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CCPM 방식을 쓰는데, 요거는요,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한번 CCPM을 실무적 입장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뭐 CCPM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일정 관리 중심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적정 부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과부하를 줄여줘야 돼요. 과부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개발자들에게 과부하를 줄여줘야 돼요. 이거는 생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부하를. 그래서 생산에서도 병목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투입을 하는 그게 과부하를 줄이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풀 키팅을 해줘야 돼요. 아까 앞에 사례에서 키팅 이야기 많이 했죠.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 프로젝트 관리에서 풀 키팅이라는 게 뭐냐? 시행 전에 준비사항을 미리미리 챙겨야 된다. 그 준비가 뭐냐? 생산에서는 자재 중심이었지만 프로젝트 관리는 자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비도 있죠. 개발자도 있죠. 이게 무엇을 챙겨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프로젝트 관리. 그래서 TOC에서는 이거 뭡니까? 풀키트 매니저를 별도로 두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PM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태스크 매니저, 리소스 매니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TOC에서는 그보다 더 윗 직급으로 풀키트 매니저를 두라고 해요. 이거는 최신의 CCPM의 내용입니다. 아주 최신의 CCPM 내용. CCPM이 발전해서 지금 여기를 강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CPM 네트워크를 작성해. 요거는 여러분 이제 배웠어. 퍼트 네트워크를 어떻게 CCPM 네트워크로 바꾸느냐. 네? 프로젝트 버퍼를 두고 또 공급 버퍼를 집어넣고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지가 버퍼 관리고 이것도 여러분이 했어요. 버퍼 관리 차트, 뭐 피벗 차트 뭐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CCPM을 실제로 적용해서 구현한다는 이야기는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 가지 기둥이에요. 적정 부하, 풀킷, 그 다음에 CCPM 네트워크, 그 다음에 버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익숙하시겠지만은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덜 익숙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게 중소기업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네 가지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적정 부하, 풀키트 매니저를 별도로 임명해서 그걸 해야 되냐 이 말. 사실 중소기업은 열악합니다. 내가 어저께도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동기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소기업 사장을 얼마 전까지 했거든요. HP에 있다가 퇴사해 중소기업 사장을 했어요. 중소기업이 그렇게 열악한지 자기도 몰랐다요. HP만 있었으니까 몰랐지. 삼성에만 계시면 모를 거라요. 응? 하나만 있으면 모를 거라요. 응? 그런 상황에서 이 CCPM을 이런 걸로 해서 적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력도 없고 여력도 없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1안, 2안, 3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냥 3안을 위해서 앞에다 적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이야기예요? CCPM 원리에 부합되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보자.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은 다음에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그거를 저는 뭐라고 했냐? Simplified CCPM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 Simplified DBA는 이 뜻이. 근데 내가 이걸 처음으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뒤져보니까 나보다 한 2, 3년 전에 그 홀트 교수가 이 말을 또 쓴 것 같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적정 부하는 동시 진행 프로젝트 수를 미리 정해둡니다. 그냥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숫자로 제한을 해줘. 그 다음에 풀키트는 어떻게 하냐? 따로 매니저 둘 수가 없어. PM이 그것까지 해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작성하는 거 간트 차트 정도로 그려가면서 해보자. 그 다음에 버퍼 관리 엑셀이나 게시판 뭐 이런 걸 이용을 해보자. 그러면은 상당히 단순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거는 그냥 사례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했어. 하나는 프로젝트 비주얼 보기, 하나는 팀장 미팅 신호등이, 하나는 뭐야? 그 신호등을 유관 부서 사람들이 공유하게 하는 거. 그러면은 나름대로 CCPM이 좀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해봤는데 지금까지 구현이 돼서 돌아가고 있고 한 6개월 더 계속 돌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라 그래. 하더라고. 이게 뭡니까? 비주얼 보드예요. 이게 뭐냐면은 프로젝트 이름들입니다. 지금 여기 한 19개인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회사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수가 24개인가 됐어. 그래서 그 중에 4분지 3만 동시 진행합시다. 4분지는 일단 유보했다가 나중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프로젝트의 진행 수를 4분지 3 수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 뭐하러? 과부하를 방지하고 있어. 일단 과부하는 프로젝트 개수로 통제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게시판에다가 19개 칸만 적도록 딱 해. 19개만 적도록 칸을 만들어 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들은 간트 차트 비슷한 거야. 뭐야? 각 프로젝트마다 진행 단계가 비슷비슷해요. 한 회사니까. 제품 개발이니까. 그래서 각 프로젝트마다 어떤 거는 그게 해당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쪽이 전부 뭐냐면은 프로젝트 진행 단계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대신에 그냥 요걸로 각 태스크들을 디파인을 해가지고 매트릭스로 해서 여기다가 신호등을 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청색은 뭐냐? 이미 완료된 태스크야.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이 단계는 완료가 됐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진행 중인데 이게 예상보다 늦어져 가지고 지금 빨간색이야.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이 프로젝트 납기를 지나칠 그런 염려가 있다 그 말이야. 프로젝트 납기에 상당히 적신호가 떠 있다 그 말이야.
이 태스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면 요것들은 뭐예요? 아, 프로젝트 납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 된다. 신호등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판단을 누가 하냐? 팀장들이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여기다가 신호등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게시판을 이렇게 벽에다 딱 걸어놓고 사무실 한 군데 걸어놓고 이거를 계속 보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사장부터 다 알아. 근데 그 진행되는 상황만 모두가 공유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사장이 계속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되냐, 개발본부장이 프로젝트 어떻게 되냐 직원들한테 묻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만 해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감이 해소가 됩니다. 아주 디테일한 그 네트워크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는 충분하다. 이 아이디어는 내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사이트에 있는 이 사람이 문건을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여기다가 힌트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팀장 미팅 그 신호등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한 거예요. 프로젝트마다 신호등을 달아. 근데 이거는 지금 하이 터치 타임 신호등이에요. 지금 여기 이 회사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납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터치 타임이야. 무슨 이야기예요? 실제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여기가 넌 터치 타임. 그러면 하이 터치 타임에서는 이 넌 터치 타임을 3등분해 가지고 신호등을 매기는 거예요. 그 신호등을 매기는 로직이 사실은 이겁니다. 하이 터치 타임. 제가 오늘 요거는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 신호등 타는 로직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다고 치고, 그래서 각 프로젝트마다 이런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이 태스크들이 여기에 비춰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신호등을 다루고 있느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스크별로 또 그 신호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신호등을 가지고 팀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뭔가 납기가 뭐 어떻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적색으로 이게 간다든가 했을 때 대책도 논의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 PM별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별로 이 신호등이 다 부여가 되면은 팀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자기들 프로젝트에 대한 신호등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나 이 적색이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매니저, 총괄 매니저의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가 다른 자원을 또 이렇게 한다든가 뭐가 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아니면 납기를 지연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신호등을 가지고 가라. 이게 팀장 미팅 신호등. 팀장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PM들입니다. PM들. 이 신호등을 어떻게 공유를 시켜야 돼? 누구랑 공유를 시키냐? 협력업체, 유관부서, 팀원들 등등 각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각 태스크 담당자들도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신호등을 알려줘. 그 태스크에 대한 신호등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신호등이죠. 그래야지 목표는 프로젝트로 완료하는 거니까 태스크로 완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유해주면은 그 정도만 돼도 뭔가 굴러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자기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신호등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됐다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납기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는데 벅차지 않다고 말이에요. 왜? 오버로드를 일단 줄였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 뭐 CCPM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 어떤 의미로는 내가 뭐 잘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리고 이걸 타파할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 번째 했는데 아주 즐거워해요. 왜? 자기들한테 뭔가 이제 드는 게 있으니까. 개발자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몰두하고 있잖아요. 관리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어야 돼. 근데 경영자는 관리적인 부분이 메인 이슈거든. 그래서 그 조화를 찾아야 돼.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경영자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가 계열자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담이 없어요. 그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좋아합니다.